How one church member survived. A plane crash and 49 days in the Yukon wilderness. By the grace of God. 한 교회 회원이 비행기 추락과 유콘 황무지에서 49일을 살아남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by 린지 밀러. 랄프 플로레스 플로어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가 수화물을 꺼내느라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도우러 다가갔을 때 그 낯선 남자는 따뜻하고 흥분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랄프는 그 남자를 본 적도 없었지만 그 남자는 얼굴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랄프를 안다고 했습니다. 1959년 12월 이 기묘한 만남 후 랄프는 샌프란시스코의 안락한 거주지를 떠나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탐험하고 싶다는 강한 갈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랄프는 조종사였고 이후 몇 달 동안 알래스카의 잠재적 목적지를 향한 항로를 계획했습니다. 1960년 그는 가족과 함께 알래스카로 이주할 방법을 찾고자 원정에 나섰습니다. 답사에서 큰 성과가 없었고 돈도 떨어져 일자리를 찾던 중 페어뱅크스에서 방 임대 표시가 있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줄리겐 가족이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당시 줄리겐 가족의 어린 딸 로이스 요르겐슨 조르젠슨은 랄프가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 가족과 즉시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회상합니다. 랄프를 만난 지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레오 줄리겐 스얼레젠은 그를 마을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로 데려가 직원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오래된 친구 랄프이고 그는 훌륭한 정비공이라고 소개했다고 그의 아들 리는 기억합니다. 줄리겐 가족과 함께 지내고 정비소에서 일자리를 확보한 후 랄프는 아내 테레사와 6자녀가 알래스카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테레사는 도시 생활을 떠나는 것에 크게 즐거워하지 않았지만 랄프는 정말 우리가 여기로 와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이라며 강하게 느꼈습니다. 페어뱅크스로의 이주는 믿기 힘든 모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교회로의 개종. 랄프가 머물 때 레오는 최근 교회에 개종한 상태였고 자신의 새로 찾은 신앙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랄프는 아내가 선교사들을 집에 들이는 것에 대해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을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에 대해 가르치면서 랄프는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했습니다. 린지 밀러의 원문 인터뷰에서 딸 리사가 설명하길 선교사들이 랄프에게 몰문경을 주며 읽고 진실인지 기도해보라고 권했을 때 그는 그 부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랄프는 작은 지하실로 내려가 몰문경을 읽었고 어느 날 밤 기도를 통해 이것이 진실인지 가족을 교회로 인도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리사에 따르면 그는 이전까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몰문경에 대한 강력한 확신은 복음이 참됨을 확실히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방이 사실상 빛으로 가득 찼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것이 옳다는 응답이었어요. 리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온 뒤 테레사가 어디 있었냐고 묻자 랄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참인지 하나님께 여쭤봤어. 몰문경을 읽고 있었어. 그는 그 경험을 설명하고 1960년 12월 가족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전했습니다. 테레사의 첫 반응은 그럼 나는 어떻게 였고 랄프는 넌 꼭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진실로 아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남자로서 자격이 없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교회가 진리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중시하며 침례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전후의 경험들은 그녀가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침례 전날이었습니다. 테레사는 담배와 커피를 매우 즐기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평화롭게 담배 한 개비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마지막으로 즐기다가 그게 끝나기도 전에 맛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는 돌아보지 않았다고 리사는 말했습니다. 침례 후 교회 밖을 나서자 하늘 전체가 불타는 듯한 오로라를 보았습니다. 알래스카에 살면서 오로라를 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는 압도적인 장면이었고
이것이 옳은 결정임을 마음과 생각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플로레스와 줄리겐 가족은 알래스카에 얼마간 머물렀지만 나중에 두 가족 모두 플로레스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곳에 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는 우리 둘 다 서로를 찾기 위해 거기로 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라고 말했습니다. 리사는 부모님 말씀으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친구와 가족이 모두 있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알래스카에 가야 선교사들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콘 황야에서의 고립과 생존. 랄프의 작지만 점점 커져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은 3년 후인 1963년 2월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가혹한 알래스카 기후 때문에 가족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갔지만 그는 남아 북극 지역의 DW. Distant Early Warning. 러닝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가족 방문을 준비하던 중 베이 지역 샌프란시스코 근방으로 향하던 21세 세계 여행자 헬렌 이 여비를 나누자는 제안에 동의하며 함께 비행기 여행에 나섰습니다. 운 나쁜 두 사람은 곧 심한 눈보라에 휘말려 항로를 이탈했고 나무와 충돌한 후 비행기는 추락했습니다. 비행기 추락부터 구조될 때까지 랄프는 성신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탱됨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존 가능성은 오직 성신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뿐임을 알았고 그의 순종은 49일 동안 유콘 황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일어난 기적 가운데 하나는 추락 직후였습니다. 헬렌과 랄프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는 매우 나빴습니다. 둘 다 여러 골절상을 입었고 의학적 지식도 없었지만 랄프는 성신의 인도로 자신의 부러진 광대뼈와 헬렌의 부러진 팔을 치료했습니다. 그는 광대뼈를 제자리로 밀어넣고 스웨터로 감쌌는데 너무 추워서 그 스웨터가 피로 얼어붙어 깁스처럼 되었습니다. 구조되었을 때 그의 턱과 광대뼈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입술 위에 작은 흉터만 남았을 뿐이에요라고 리사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마시기 전에 2번 끓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눈에는 해로운 광물질이 있어 이를 제거하려면 2번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동상을 치료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인도받았고 금속이 부서질 정도의 혹한 속에서도 손가락과 발가락 모두 무사히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기적은 구조 직전 일어났습니다. 랄프는 말수가 적고 대담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헬렌에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구조될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비행기에는 그가 소지한 성경 한 권이 있었고 헬렌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당신이 성경을 책장을 다 넘기기 전까지 구조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은 다음 날 아침 구조기가 그들의 눈에 SOS라고 찍힌 눈 표시를 발견했고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눈밭에 SOS가 찍힌 모습 랄프와 헬렌이 구조된 장면. 사진 제공 플로레스 가족. 구조되었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고 실제로 2걸음을 내딛었는데 그때까지 그를 지탱해주던 힘 추락 순간부터 그 발끝에서 머리까지 올라오는 힘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졌고 구조대가 그를 일으켜야 했습니다라고 리사가 설명했습니다. 두 남자가 유콘에서 랄프를 도와주는 장면. 사진 제공 플로레스 가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다. 랄프가 유콘 황야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가족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대 딸들은 아버지가 실종된 동안 믿음을 지켰고 수색이 중단된 후에는 딸 중 한 명인 클라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수색을 계속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실종 사건은 전 미국에 보도되었으며 랄프가 발견된 후 케네디 대통령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기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기다리는 랄프의 가족. 사진 제공 플로레스 가족.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플로레스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랄프도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살아야 했죠. 구조될지 아닐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성신이 시키는 대로 정확히 실행하지 않았다면
구조될 기회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복음이 참이라는 의심이 단 한 번도 있었던 적 없어요. 그리고 기적이 계속 일어나며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랄프를 맞이하는 가족, 사진 제공 플로레스 가족, 랄프의 이야기가 뉴스로 퍼져나가면서 그와 헬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는 그의 주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구조된 다음 날,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20해가 지나도 이야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라고 리사는 말했습니다. 랄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에도 그는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켰습니다. 랄프는 심장병으로 병원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의사들이 병실에 들어와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항상 정확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리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간호사들이 본인이 누구시죠? 이름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랄프 플로레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죠? 라고 하자 리사는 그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지 아니면 영감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부심 있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다음 삶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아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과 이름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랄프의 놀라운 이야기는 책과 영화 Hey, I'm alive. 알레브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덜 알려진 사실은 그의 개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진정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줄리겐 가족의 딸 로이스 요르겐스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회상합니다. 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이 구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로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눈더미 속에 갇힌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것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절망과 버림받음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구하는 도구가 바로 복음 나누기였습니다. 세상의 길 잃은 자들을 구할 때 우리는 삶의 수많은 방식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덧붙입니다. 랄프는 복음의 교훈 안에서 살며 가족을 기르는 삶을 살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깊이 눈에 빠지며 며칠을 걸어가며 죽도록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알려주신 로이스 요르겐슨에게 감사드립니다.